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밤 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 있을 때는요, 보통은 참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간밤에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도 환하게 불이 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문제는 이 꼴을 몇 번 더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소 300%로 높인다는 겁니다. 인수위발 기사입니다. 지금은 20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100%포인트 정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역세권은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겐 청약 물량 우선 배정하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입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시죠. 자, 어제 본회의 소집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꼼수로 이 필리버스터 그냥 자동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정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자, 앞으로 본회의 2번 정도 지금 남아있어요. 30일 그리고 내달 3일. 그래서 법안 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요, 이거 헌법 유린이다. 국민에게 뜻을 물어봐야 된다 하면서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요, 현행법상으로는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꺼낸 겁니까 도대체?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제 상황인데요,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환율입니다. $1 환율 1,265원. 달러당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 환율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4월 들어서인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 미국 긴축의 영향, 그리고 중국 봉쇄되고 있죠. 상하이, 베이징 등등 봉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식시장도 불안하고요. 지금 환율 역시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앞서 봤던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자, 러시아 가스관을 잠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폴란드,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자, 올해 에너지값 50% 폭등, 지금 이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한 장하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현구택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박민식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이슈 첫 번째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꼼수 대 무리수. 이게 수는 수인데 바둑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수 잘못 두면 이거 뒤탈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가 서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장 탈당, 그러다가 부실 심사, 그리고 회기 쪼개기. 여당이 민주당 끝까지 꼼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꼼수. 그렇다면요, 이 세 가지잖아요. 이걸 뭐 통상 유행하는 말로 무슨 꼼수 콤보입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목적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두 가지 법안이요.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굉장히 많이 바꾸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큰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법안 심사에서 본회의까지 단 하루 만에 다 끝냈습니다. 단독 처리를 위해서 온갖 꼼수가 동원이 됐죠. 그리고 심사 땐 조문 확인도 제대로 안 한 걸로 지금 보여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지금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로 나오니까 회기 쪼개기, 그러니까 회기를 하루씩 잡아서 그냥 자동으로 끝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잡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30일에 새 회기가 시작되면은 일단 검찰청법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정이 되면 또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잡고 다른 법안 또 통과시키고 이런 계획이랍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원법 반대한다. 각성하라. 이 법안을 이 말씀을 하신 국원께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은 왜 정권이 교체된 후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뭐라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저 모습을 며칠째 지금 지켜보면서요. 뭐 국회 분들하고 뭐 연락도 좀 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검찰 관련 사안이 이토록 국민적 관심사,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나라가 과연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있겠는가?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일상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있다는 분과 없다는 분과 또 뭐 의견이 맞서기도 합니다. 한 여러 갈래 시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저렇게 법안 처리가 아직은 안 됐어요. 30일 날 열어서 어제는 저 필리버스터만 끝났습니다. 자정으로.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 절차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한 절차가 지금 약간 논란입니다.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 법사위원회 안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안이 아닌 민주당 안이 처리가 됐다. 본회의 직전에 뒤늦게 다시 셀프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민주당이 무리수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뭔가 지금 막 혼동돼서 올라간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안이 상정돼서 수정했다. 문제 없다. 그렇지만 이게 향후에 절차 정당성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오늘 이 법조인 두 분이 나오셨어요. 박미식 전 의원 그리고 형태 변호사 이거 법조이시니까요. 두 분께 좀 집중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먼저 박미식 전 의원께. 이거 안건 조정에서 이 조정안 민주당안 이게 무엇이고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지금? 아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보통의 과정이 이제 상임위 안에 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회의로 가고 또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한 본회의로 가고 그렇죠. 그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라는 것은 지금 해서 비빔밥을 만들었으면 소위에서 이 비빔밥을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를 본회의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사의 대상이, 투표의 대상이 비빔밥이죠. 그런데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빔냉면을 본회의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비빈 건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다르다는 거네요, 지금.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법안 심사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저 화면에서 또 보셨다시피 국회의 법안 심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론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토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가 지적되지만 듀 프로세스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그런 흠이 있는 법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우택 변호사, 네.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에서 거쳐간 법안과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내용이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금 뭐 비빔밥하고 뭐 비빔냉면이다. 다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안건 소위라든지 조정위 법사위 같은 데는 이제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데고 본회의가 이제 진짜 식당 메뉴를 내놓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 비빔밥을 준비하든 비빔냉면을 준비하든 나중에 식당에서 분 나올 때 주문을 받아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정이라든지 법안 소위에서 한 것만 본회의에서 그대로 표결해야 된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본회의 아시겠지만 본회의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수정안도 올라오고 대안도 올라오고 막판 결국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조정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결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원래 이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등이라 올라오면 혹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시행령 같은 걸로 그 등의 범위를 넓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이렇게 수정했다가 뭐뭐 등이라고 하면 그거 이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뭐뭐 중에서만 하라면 한정되는 거죠. 한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근데 합의는 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건조정위에서는 중으로 고쳤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본회의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잡한데 그러면은 아까 말한 안건조정위에는 이른바 그 중 그게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는 등으로 다시 올라갔고 지금 본회의에는 이제 등으로 바꾼 건데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게 당초에 여야 합의에 저렇게 돼 있었습니다. 등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 중재안은 등이었는데 그렇죠. 안건조정위는 중으로. 왜 그런 거 안건조정이 중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등으로 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시행령 등으로 해서 저거 범위를 넘기지 않겠냐. 아예 그럴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또 도로 다시 본회의는 또 바뀌었어요, 등으로. 당초에 합의도 있지만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했지만 저기에다가 등에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예를 들어서 대량 참사 문제 같은 걸 넣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 해석이라는 게 A, B 등 그러면 A, B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해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안건 조정이 법안 소위 법사위 거친 다음에도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 절차적인 문제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국내힘에서 이거 이제 문제 삼을 것 같거든요. 법안 처리가 통과돼서 날 잡아서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지금 검찰 쪽에서도 이게 지금 헌법에 뭔가 호소를 하겠다.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또 절차 문제가 사실 재판 때 보면은 절차 문제로 굉장히 시간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상황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큰 문제 안 되는 게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합의서에 도장 찍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권한쟁의 한다 그러는데 헌법 소원이나 이런 자격 자체가 없고 기본권에 대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좀 반론을 하시는 거군요. 헌법 소원 자체 대상이 안 됩니다. 권한쟁의인데 권한쟁의도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각 부장관 정도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 국가기관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국민들이 지금 보지 않습니까? 국회의 기존의 그런 룰을 완전히 무시해서 그야말로 꼼수 탈당했다가 또 회기도 쪼개기 했다가 더 나아가서 법안 심사의 기본인 원래 그런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 회의 본회의에서 동일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른바 그래서 셀프 수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안을 토론도 없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얼마든지 본회의 직전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입법권의 남용이죠. 제대로 된 법안 심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안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경우 계속 보면 아까 위장탈당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에서 이제 꼼수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꼼수에 대응을 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필리버스터라는 수를 뒀는데 이거는 아까 회기 쪽 얘기로 그냥 무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자정이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자
또 한 가지 수를 뒀습니다. 이 수가 뭔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까지 꺼내든 윤 당선인 즉 그렇습니다. 국민투표 얘기를 꺼냅니다. 이거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국민 공감대 얻어야 한다. 자,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된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 그러자 이 내용이 알려졌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이 반응을 보였죠. 민주당은 반발하면서 그렇게 국민투표 원하면 대통령직을 걸고 하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대통령 내달에 바로 취임인데 취임하자마자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목소리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투표 부재 요건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제외도 되는 건지 국민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참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까? 외교 통일의 문제입니까? 자, 이 사안과도 먼저 얘기를 꺼냈고요. 민주당에서 반응을 보였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직을 걸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선관위가 좀 뭔가 유권 해석처럼 얘기를 할 수 있죠. 어제 나왔어요, 입장이. 자, 이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재외국민 참여 제한 이렇게 제한돼 있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조항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투표법의 조항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행 규정으로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명부 작성과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국민투표 실시 불가능입니다. 지금으로선. 이게 선관위의 입장이에요. 근데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 헌법 72조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국민투표 관련 조항인데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이 뭔가 판단하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이 국가 안위와 관련된 거냐는 거죠. 지금. 자, 박찬하 교수님. 네. 일단 이 헌법 조항은 사치하고라도 이 국민투표법 지금 이게 적용할 수 없다는 법 아닙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네. 글쎄요, 나름 승부수를 걸려고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이 현재 효력 정지 중인 거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모르고 했을까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데.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너무 경솔한 발언이었고 알고 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알고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측면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스텝이 한번 꼬였습니다. 예.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추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선인 이제 문턱을 못 넘고 자처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스텝이 꼬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풀려면 우리가 꼬인 매듭을 풀 때 매듭을 이렇게 하나씩 풀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손쉽게 하는 방법이 매듭을 아예 칼로 잘라버리는 거죠. 아, 매듭 자체를 그냥 잘라버리는 그렇죠. 수다, 그런 지금 승부수로 국민투표를 얘기를 꺼낸 건 결국은 지방선거 때 지지층들에게 민주당의 이런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즉 지방선거 프레임 짜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면 된다 얘기도 그렇게 좀 들린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갖다가 민주당의 이번 검수완박법 그 강행에 대해서 심판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치르기 위해서 뭔가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죠. 꼬인 스텝을 갖다가 풀고 새로운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 국민투표라고 하는 중간 다리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둔 거네요, 확연히. 네. 자, 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다룬 기사거든요. 자, 일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무리수라 그랬어. 이거 안 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 근데 국민투표 이게 승부수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뭐 똑같은 설명 있죠. 지금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이게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요, 향후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 발표 등 참전 가능성이 있다.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정면으로 인전 충돌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수완박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윤 전 대표님. 네. 당선인은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만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어제도 뭐 이건 국회에서 또 알아서 할 일, 이런 취지의 설명으로 끝났거든요. 향후에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럴 거로 봅니다. 지금 저 국민투표가 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법률 전문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수위에. 뭐 중대 사안 국가 안위도 예. 아니고 또 민주당이 임기 내에 5월 10일 전에 다 끝내겠다는 건데 예. 지금 뭐 받아들여서 언제 국민투표하겠어요? 또 중앙선관위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데 고육지책 할 게 없는 거죠. 그거밖에. 근데 저게 허수가 무리수가 아니라 의외로 저는 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묘수일 수 묘수가. 있다. 예. 지금 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공청회 한 번 안 했잖아요. 국가사법체제를 바꾸는 건데 예. 1948년 이후에 70여 년간 한 건데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졸속 그러니까 편법으로 수령 하잖아요. 과정이 좀 미흡했다, 이 지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호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게 아니라 빈대가 지금 초가상간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적인 그 분노, 예.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 또 일반 시민단체 예. 쭉 같이 해서 연대해서 그 국민투표를 기화로 해서 예. 좀 여론으로 좀 뭉치자. 그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으니까 예.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법 찬반 투표로 좀 몰고 가자. 지방선거의 의미를 아예 이거에 대한 찬반 투표로 가자.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의외로 파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5월 10일 날 전에 망치 땅땅땅 두드린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계속 이어지거든요. 지금 예. 어제 한 것도 보면은 원래 중수청으로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요 중대 사건 수사. 예. 지금 중수청은 싹 빠졌어요. 그 조항 자체는 지금 들어가지 부칙이 없다. 뭐 이런 앞으로 얘기 어떻게 나와요. 될지는 몰라도 지금 예.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 나가라. 그래놓고 어디로 갈 건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6대 수사 어디로 갈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황운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는 수사권 이양이 아니라 수사권 증발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론이 국민들이 지금 잘 몰라서 모르는 예. 분이 많아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이거 민주당이 엉터리 같이 한 거를 국민들이 다 알게 된다. 저는 그런 말이 생각나요. 춘추 전국 시대에 일모 도원 역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자서라는 말이 했어요. 예. 너무 해는 저물고 할 일이 많으니 상식이 어긋나도 할 수 없이 한다. 예. 그 오자서라는 사람이 무리수를 많이 뒀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5월 10일 날 앞두고 불신, 불안 이런 심리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저는 예. 여론전이 상당히 저는 먹힐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박민식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아까 이제 국민투표법 선관위가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는 좀 적용하기 어렵다. 근데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 나오거든요. 근데 과반 정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는 지금 일부 신문에서 예. 국민투표는 안 된다라고 예. 너무 단정적으로 못 박으면 위험하다. 그거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시군요. 예. 법률적으로 좀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안입니다. 뭐냐면은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 일부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의 내용은 예. 2015년 12월 말까지 그 예. 불합치
조문을 헌법에 맞게 개정하라라고 예, 고치라는 거였어요. 고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누가 안 고쳤습니까? 지금까지 안 고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안 고쳤습니까? 국회가 안 고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명령을 하면 국회는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당이 야당이 뭐 소수 정당이 다 떠나서 헌법재판소에서 명령을 했는데 지금 7년 동안 안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건데 안 한 거군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야 합의하에서 당연히 뭐 이거 사실 검수완박법보다 이거를 사실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명분이 너무나 큰 거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그 야당 대표가 뭐 그 국민투표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려면 대통령직을 걸어라라고 했는데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뭐냐면은 역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입니까?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내 대통령직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붙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 헌법 72조의 국민투표 규정은 이런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안에 관한 것이지 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 신임을 걷는 것은 독재자들이 보통 하는 통치권 강화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있는 플레비지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까 그런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지금. 요거 성구 대표한테 추가로 지금 박미식 전 의원께서는 지금 이 국민투표법 이거 당연히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반대할 명분 자체가 없는 거다. 고쳐야 된다 했거든요. 민주당 고칠 의사가 있습니까? 뭐 저도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7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왜 하필이 지금 하느냐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고쳐야 되느냐 여태 안 했는데. 그동안 그러면 그 한 분에게도 얘기 없다가 그러면 아니 당선인이 법률가신데 이것도 모르고서 국민투표 하자고 얘기했느냐 말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헌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 안위 요걸 또 이제 해석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국방부에 옮기는 거는 제가 보기에 국방이라든지 국가 안위에 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국민투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수사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한마디로 그냥 국가기관 내에서의 문제거든요.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질 거냐 검찰이 가질 거냐. 지금 자꾸 뭐 수사기관 징발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경찰이 지금도 하고 있고 경찰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걸 그대로 하게 놔둘지 아니면 검사도 추가로 할지 이거 정하는 건 국가 아니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법 바꿔도 국민투표 사안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싸우겠는데요. 지금 이거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발언 꽤 주시거든요. 골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30초씩 아주 핵심만 말씀하실 시간 드릴게요. 박상현 교수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는 국민투표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아주 엄격하고 최소한만 적용하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말 그대로 국방, 안보, 통일 딱 여기에 관련된 거 헌법 개정 사항만 국민투표라는 게 당시 판결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용식 의원님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민투표의 다 취지는 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투표였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법안이라든가 정책 전환 국민투표는 우리는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우리 헌법상의 국민투표는 이제 헌법 헌법 교과서를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통치권자의 신임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위헌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정책 아니라 그거는 빼자. 그거는 대상이 정책. 아니다. 정책에 관한 것은 아까 앞부분은 엄격하게 축소 해석을 해야 되고 정책 부분은 반대로 또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이 72조의 핵심적인 취지는 입법권이 독주를 할 때 상권 분립 차원에서 행정권이 그걸 방어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국회가 마음대로 독주를 하는데 그럼 대통령은 국민한테 직접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 72조 그 조항을 만든 취지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다. 입법권이 혼자 막무가내로 독주를 할 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나는 국민한테 뜻을 묻겠습니다. 이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아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조인 계속 계신데 이게 해석이 다 달라요. 지금
정우택 변호사 또 손 드셨는데 제가 30초 드릴게요. 반론하실 것 같은데.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입법을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권 분립이 완전히 훼손되는 겁니다. 법 만든 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은 거부권이에요. 예. 거부권이고 지금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아니라는 거는 국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 브렉시트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입법부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국회 관계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헌법 전공하신 분도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사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또 학자별로 이게 또 다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또 한 가지 전선이 형성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